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대체 불가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공포와 긴장에 떨었던 상호 관세가 4월 1일로 시행이 연기가 됐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행정명령만 서명하고 입서비스 하나가 있었어요. No more, no less. 그 누구도 예외 없다. 이렇게 말폭탄만 던졌고 지금 나온 게 하나도 없고 뉴욕 증시도 이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것도 협상용이네. 네. 이것도 바뀔 수 있겠네. 그러면서 쫙 시세가 나고 금리 급락하고 달러 약세되고 자, 상호 관세 연기.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나쁜 재료는 아니죠? 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와 네. 취임하고 난 직후에 관세를 대하는 스탠스가 이제 굉장히 좀 달라진 거. 네. 이게 저는 주식시장에 굉장한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예.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는 마치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걸 막 미국에 빨아들이려고 엉망으로, 하는 막 이런 만들 줄 이제 알았는데. 상황을 네. 이제 연출을 좀 시켰다면 오히려 취임하고 난 이후에는 월가의 이제 우려라든지 세계 각국의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을 약간 좀 반영을 한 건지 몰라도 사실 계속해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네. 사실이에요. 원래 네. 또 상호 관세는 3월 달부터 시행하기로 공언을 해놨다가 막상 행정명령을 할 때는 4월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몰라요. 이건 예. 누가 봐도 네. 협상용이다.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상대국들과의 어떤 세부적인 어떤 협상을 좀 진행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당장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게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중동 쪽도 이제 가자지구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런 표현을 좀 썼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노벨 평화상으로 가는 빌드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포커스가 관세보다는 약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쪽으로 이제 좀 오히려 좀 쏠려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선반영된 악재라고 느끼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PPI 요거까지 이제 발표가 좀 되면서 네. 오히려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가 2%가 넘게 이제 급락을 했다. 급락했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상호 관세 이거는 뭐 사실 예외 없이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의 뭐 보편 관세하고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같지만. 이제 비슷한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앵커님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해당 품목의 기업들조차도 지금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악재가 선반영됐다가 악재가 시장이 공개되고 나면 제로 소멸이다. 이런 인식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그런 인식 속에서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이제 107까지 떨어졌어요. 네. 110을 넘어가던 게 이제 106도 갈것 107까지, 같아요. 107까지 네.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와 국채금리가 같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구조가 우리 시장에는 K 증시는? 뭐 그야말로 가장 좋은 재료잖아요. 네. 제가 어제도 유럽 시장이 우리의 미래다. 미래다. 오늘 유로 스톡스가 또 1.5% 폭등했어요. 독일은 또 2% 급등했고 네. 유럽이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우리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좋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준호 매니저. 네. 트럼프의 추격자, 일론 머스크의 네. 뭐 추격자이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이렇게 놓고 보면 트럼프 역시도 AI는 아니다. 네. 할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죠. 일단 관세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네, 일단 뭐 초기에 할 만큼 경고 줄 만큼 준 것 같고요. 네. 뭐 캐나다랑 뭐 중국 또 그리고 이제 멕시코 계속해서 관세 폭탄 예고했다가 약간은 지금 한 달 유예한 상태이기도 네. 하고 상호 관세까지도 이제 4월 1일 날 이제 발효한다고 네. 하니까 여전히 좀 시간의 텀을 줬잖아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관세는 어느 정도 좀 협상용 카드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 뭐 할까요? 트럼프? 맞습니다. 그 사이에 할 게 너무나 많아요. 뭐 우크라이나 종식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또 그리고 네. 지금 중국이 지금 이제 AI 딥시크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과 우주항공 로봇 쪽에도 정말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내야 상황이어서 되니까. 네. 이제 AI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관련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도 또 가장 또 이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걸 초기에 또 이제 산업의 어떤 태동기의 규제를 빨리 완화해야지 이게 또 이제 뒤늦게 아니면 집권 후기에 하면은 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집권 초기에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또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어떤 종식은 또 집권 초기에 또 집중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4월 1일로 아니면 다음 달로 대부분 다 지금 관세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좀 유예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어느 정도 또 다른 부분을 좀 집중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준호 네. 매니저님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다시는 없어요. 네. 두 번째 이제 라스트 집권이기 트럼프. 때문에 사실 한 2년 차가 넘어가면 아마 바로 레임덕이 시작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 예상했다시피
집권 초기에 본인이 구상했던 모든 정책들을 해야 다 된다. 쏟아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월가에서 반겼던 이유는 규제 완화와 감세잖아요. 네. 근데 지금 관세 얘기하느라고 감세 얘기는 지금 하나도 하지 못하고 못하고 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관세, 상호 관세까지 이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식시장의 호재가 될 일만 남았다. 규제 완화 그리고 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해 나갈 걸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큰 고비는 좀 넘긴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 관련한 이슈들 저희가 또 많이 정리를 뒤에 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반영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상호 관세가 4월 1일로 연기된 가운데 영문 네. 매니저 일발을 어디로 향합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제가 이제 반도체 얘기 조금 뜸하면 약간 좀 서운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반도체 종목을 네. 다시 좀 왜 준비를 우리 해왔고요. 이슈로도 있어요. 네, 네, 오늘 뭐 가보죠. 미국장에서 인텔이 지금 자거래일 연속으로 네. 폭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제가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설 연휴 끝나고 나서 급락했을 때 네. 여러분들께 그 NVDL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2X 레버리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게 지금 저점 대비 40% 40%. 넘게 폭등하고 있어요. 그 정도 그러면 엔비디아가 20% 올라왔다는 올랐다는 얘기죠. 거죠. 딥시크 쇼크를 딛고 이제 주가가 다 정상화됐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면 반도체 이제 전체적으로 좀 투자 심리도 확실히 좀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저께 또 삼성전자 쪽에서 여러 가지 뭐 엔비디아에서 직접 실사를 나왔다는 네. 얘기도 있었고 또 파운드리 팹 또 올해 6월부터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그거가 중요해요. 네, 이런 네. 얘기들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를 당연히 네. 봐야죠. 그래서 저는 핵심적인 수혜주로 오늘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을 오랜만입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정말 네, 오랜만이고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 이제 테스나. 두산 테스나 사실 이제 요즘에 하나그룹이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네. 두산그룹으로 이제 피인수 되고 나서 네. 아쉽게 이제 테스나가 업황에 대한 어떤 충격,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어요. 2023년 말에 최고가를 찍었다가 그때부터 주가가 지금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태거든요. 업황에 대한 이제 우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과 테스트 후공정의 물량들이 많이 좀 줄어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기 하락 파동을 이제 거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서 보시면 조금씩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두산 테스나는 뭐 이름에서도 테스나 네. 뭔가 테스트하는 기업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주력으로 이제 시스템 온칩이라든지 CIS 우리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이 이제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기업이니까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 업황도 좀 안 좋았었고 삼성전자의 자체적인 이제 엑시노스 시리즈가 계속 나올 때마다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쫄딱 망했어요.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 퀄컴의 스냅드래곤 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매출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네. 없는 이제 그런 악재를 좀 맞은 거죠.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중요한 이제 저는 좀 변곡점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왜죠?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카메라 모듈에 이제 고화소와 우리가 2억 화소 이상까지 예, 지금 예. 카메라 모듈들이 계속 기본적으로 네. 탑재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삼성 갤럭시 S 하이엔드 모델에는 이제 2억 화소 이상의 카메라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가 좀 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CIS 이제 카메라 모듈을 이제 테스트하는 물량들은 기본적으로 올해 또 갤럭시 S25가 초도 물량은 지금 또 흥행을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판매량 자체가 교체 주기와 이제 맞물리면서 23 이후에 이제 25에서 또 다시 이제 맞아요. 판매량 호조를 한번 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IS 쪽도 좋고요. 다만 이제 매출의 전체적인 부분은 이제 시스템 온칩, 요게 이제 엑시노스인데 사실 갤럭시 S25에도 안타깝게 엑시노스 2500이 탑재가 안 됐어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이제 스냅드래곤이. 탑재가 됐는데 다행히 이제 여름에 이제 출시될 갤럭시 이제 폴더블 폰의 다음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500이 씁니까? 탑재가 될 걸로 네.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시스템 온칩과 관련된 이제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 실적 발표하고 나서 또 조금 출렁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것 때문에 작년 내내 1년 내내 주가가 이제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한 악재는 주가에 충분히 선반영이 좀 됐고 이제 좋아질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다. 실적 시즌은 이제 오늘이면 끝나잖아요. 네.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는 또 4분기 실적 발표를 따로 발표하는 기업들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제 실적을 좀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과 관련된 악재는 좀 털어내고 올해 좋아지는 거에 이제 조금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좀 전개가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스템 온칩 요게 이제 거의 두산 테스나의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맞아요. 차지하는데 네. 그 시스템 온칩 매출 중에서도 또 최근에 이 스냅드래곤 뭐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삼성의 엑시노스 요거 엑시노스. 이제 모바일 AP 쪽 말고 네.
오토 부분에 지금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테슬라 쪽 매출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테슬라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에 지금 카메라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지금 구현을 하고 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토 부분에 들어가는 이 시스템 온 칩에 대한 이제 매출이 작년 한 해 동안에 600억 정도 지금 매출이 인식이 좀 됐어요. 그리고 올해는 예. 1,000억 원이 넘게 이제 매출이 이쪽 부분에서만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테슬라가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로보택시 상용화를 이제 시작한다라고 이미 타임 스케줄을 공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이 오토 부분의 시스템 온칩 매출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메타가 오늘 19거래일 연속으로 네. 상승 마감하면서 나스닥 100 종목 지금 신기록을 매일같이 경신을 좀 하고 있는데, 메타가 뜬금없이 우리나라 이제 비상장에서 퓨리오사 AI라는 기업을 인수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건 뭐 어떤 신호냐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인 AI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렇죠. 거. 지금 오픈 AI도 자체적인 이제 AI 칩 만들어 가지고 TSMC에 이제 생산을 맡긴다라는 게 어디에 보도가 나왔었고, 메타는 우리나라의 퓨리오사 AI를 인수하려고 하는 이유는 GPU 다음에 NPU를 NPU 쪽에? 가장 잘 설계하는 기업이 지금 퓨리오사 네. AI라고 이제 지금 정평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NPU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포석으로 퓨리오사 AI를 이제 인수한다는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칩셋 미디어, 네. 제가 NPU에 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칩셋 미디어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좋아요. 그다음에 샘 올트만이 이제 일반 모델과 추론 모델을 통합한 GPT 이제 4.5 버전을 네. 일주일 안에 공개한다라고 그랬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지금 챗 GPT는 5 버전하고 네. 4.5 버전, 뭐 5.0 버전 이렇게 이제 추론형 모델을 따로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모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4.5 버전 이후에 5.0부터는 추론형 모델과 일반 모델을 다 합쳐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시장의 이제 개화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최근에 제주 반도체라든지 어보브 반도체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두산 테스나야말로 그야말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의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저께 삼성이 이제 평택의 파운드리 공장, 평택 P 공장의 파운드리 가동률을 6월부터 최대치로 다시 이제 큽니다. 끌어올리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삼성향 또 파운드리 수혜주 후공정 이제 테스트 기업인 테스나가 주목을 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록3 뉴스 있거든요. 오늘 맞습니다. 예, 네. 그록3도 지금 숟가락 얹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이게 여기에?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네. 때 생성형 AI, 자체적인 생성형 AI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폭발해요. 성장을 한다. 네. 이 딥시크가 비용에 대한 이제 우려를 좀 떨쳐버렸다. 어쨌든 저질러 보자 이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강한 네.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면 비용에 대한 문제는 기술 개발이 해결해 줄 해준다.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온갖 부문에서 지금 챗GPT 우리나라도 이제 생성형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제 해야죠, 활개를 좀 뛰고 우리도. 있는 게 네.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생성형 AI와 온 디바이스 AI의 AI. 이제 개화, 이게 올해가 아마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 같은 기업들은 상대적인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을 그렇죠. 좀 드려볼게요. 어제 종가 34,500원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42,000원. 최근에 보시면 이제 테슬라 이슈가 부각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대 양봉 한 2번 정도 만들면서 주가가 한번 솟구쳤다가 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밀린 거예요, 이게. 작년에 실적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밀렸기 때문에 5일선 이격 조정이 딱 들어온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만 원 잡고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두산 테스나로 향했습니다. 두산 테스나라는 기업은 테스트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대부분이 저도 이 갤럭시를 갖고 있지만 이제 여기에 삼성은 엑시노스라는 네. 거를 썼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테스트하는 그쪽 매출이 되게 컸었는데 방금 영민이도 얘기했지만은 스냅드래곤, 저도 요거는 스냅드래곤인데 네. 바뀌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그렇죠. 힘들어했다가 테슬라 향 또 테스트 카메라 쪽 네. 갖고 오면서 매출 살아나고, 어제 여러분 진짜 이거 이따가 또 언급을 하겠지만 삼성전자 파운드리 다시 시작합니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셧다운 다 풀고 이제 한번 새 출발을 한다라고 하니까 네. 그렇다면 두산 테스나 같은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의 테스트 쪽도 함께 훈풍이 불 수 있겠다. 조금 있다가 우리의 그 에이직 쪽 설계 쪽도 한번 우리 리뷰할 네. 때도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록3까지 나오고 챗GPT 4.5까지 나오고 이쪽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제 터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상호관세 이야기할 때 많은 의견 주셨다고 했잖아요. 미라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관련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테슬라는 호주에겠고요. 천사유용님, 간밤에 테슬라 폭등했는데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주 커플링, 좋은 소식 물어오나요? 자, 준호 매니저, 네. 어제 오랜만에 우리의 맞습니다. 현대차, 또 에코프로 BM, 네. 완성차 2차 전지가 갔어요. 네. 거기에는 이제 로이터가 자동차는 빼준다, 뭐 이런 얘기 나왔다가 또 우리 미라님도 얘기했지만은 자동차는 있다, 또 네. 이런 빼진 얘기도 않는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빼진 네. 않는다. 자, 오늘 이거 뭐 어떻게 돼요? 빼도 좋고 안 빼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현대차 완성차? 입장에서는, 예. 네, 완성차 왜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사실상 지금 뭐 의약품이라든지 이제 자동차가 상호 관세에서 좀 이제 제외된다는 검토 소식이 나와주면서 어제 좀 급등이 나왔었고 네. 뭐 다시 이제 자동차는 뭐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된다. 하는데 일단 지금 현지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예. 또 이미 지금 뭐 엘리바바나 조지아주 공장, 기아와 이제 현대차 공장이 지금 많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또 이제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됐고요. 가동이 시작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지금 현지 내의 어떤 현대차와 기아차의 어떤 생산량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오히려 미국에 집중하다 보면 국내에서 생산량이 좀 줄어들고 국내의 일자리들이 줄어든다는 게 네네. 그게 좀 걱정인 거지. 오히려 현대 또 그리고 기아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 대비해서 상당 부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하이브리드 또 그리고 휘발유 뭐 디젤 뭐 그리고 다양한 라인업들을 다 지금 구축해 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현대차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완성차 대비해서는 그래도 준비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일단 그 관세가 될지 안 될지도 아직은 또 모르는 상태이기도 네. 하고요. 또 그리고 상호 관세도 일단 4월까지는 좀 이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결국 뭐 현대차의 영향을 받는다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같이 영향을 받는 건데 네. 결국 그랬을 때 다른 완성차 대비해서는 현대차가 그래도 미국 현지 내의 어떤 생산과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실제로 멕시코도 기아만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뭐 K4만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멕시코에 뭐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미치는 영향은 또 제한적일 수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나름대로 전기차 공장, 전용 공장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생산 라인의 어떤 증설들도 많이 준비를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그래도 이번에 어떤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그래도 그 리스크가 피해가고 이미 주가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제 2차 전지와 자동차 섹터의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도 어제 보면은 이제는 최악은 진짜 네, 아니다. 맞습니다. 뭐 할 만큼 해라. 트럼프 이제 다 됐다. 우리는 주가 맞아요. 여기까지 빠졌다. 이런 느낌이에요. 또 최악은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예, 또 이제 예. 올해 실질적으로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제 저가형 모델이 또 출시를 앞두고 이제 테슬라도 그리고 그렇죠. 뭐 준지퍼. 맞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막 BYD도 왔기 BYD 도, 때문에 예. 올해는 어떻게 보면 저가형 전기차의 어떤 치킨 게임이 시작되는 해가 아닌가. 음. 그리고 지금 모디 총리가 지금 트럼프와 정상회담이 있었었는데 그 전에 일론 머스크와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도 예전부터 인도에 기가팩토리 관련해서 지금 준공을 계속해서 협상을 했었는데 되게 무산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때 일론 머스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거의 실세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인도의 기가팩토리를 설립을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저가형 모델을 대량으로 또 양산하고 인도 시장은 또 이제 소형 또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좀 확대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어쩌면 뭐 모델 2 그리고 모델 Q 같은 저가형 모델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또 기아에서도 최근에 EV3를 시작으로 저가형 전기차 시장이 올해는 계속해서 확대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오히려 2차 전지 섹터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큰 어떤 그 하락은 지나가고 네. 바닥은 좀 확인된 상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상승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 다만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시세 상승과 또 예전 2023년도 같은 어떤 그 큰 어떤 대세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네. 가격적으로는 이제 빠질 만큼은 어느 정도 빠졌다라는 게 시장의 대부분의 어떤 인식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아니면 뭐 LNF, 대주전자 제로 같은 네. 거기서 핵심 양극재, 음극재 또는 그리고 LG 엔소 향 관련된 테슬라 전고체도 향, 있죠. 맞습니다. 네, 전고체도 네, 있고요. 네, 그래서 네. 관련해서 지금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상승 흐름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이게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확산되면 결국 또 전기차의 2차전지 소재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 섹터는 이미 좀 빠진 만큼은 빠졌다고 보지만 일단 올해의 어떤 핵심 키워드에서 아니다.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용민님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막 뭘 전전긍긍하다가 그래 얘다 그냥
맘대로 해라. 그런 순간에 오히려 그냥 네. 잘 풀리잖아요. 맞습니다. 2차 전지가 저는 어제 그런 느낌 좀 받았거든요. 이게 좀- 이제 뭘 그냥 믿음도 없다 그냥 에이 몰라 하는 순간에 가는. 내려놓는 시점이 그렇죠. 되면 이제 그때부터 좀 내려놓은. 반등이 좀 들어오는. 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네. 내가 정말 참다가 손절하고 나면 반등이 들어오는 네. 뭐 그런 논리하고 그것 비슷한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이제 모든 악재들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을 만한 거의 대부분의 악재들이 이제 2차 전지 소재와 배터리단에 네. 반영이 됐다. 물론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어가지고 LG 엔솔이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이 거. 네. 아무래도 이제 옵션 만기일의 수급 효과로 인해서 조금 올라간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업황과 관련된 우려는 이제 상반기가 조금 지나면서는 네. 확실히 좀 회복이 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조금 들거든요. 네. 오늘 뭐 모디 총리하고 일론 머스크 또 지금 만난 거 그게 이제 나오고. 사진이 네. 되게 막 화제가 많이 되고 네. 있잖아요. 또 네. 성조기 앞에서 일론 네. 머스크가 딱 앉아 있으니까 마치 대통령이 회담하는 것처럼 네. 주인공은 지금 트럼프하고 그 모디인데. 모디 총리였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또 주인공이 좀 됐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 자막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F-35기 깡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지금 인도에 팔겠다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건 거의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거, 그 이익을 위한 이제 정책이라면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이제 배터리나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관세 뭐 부과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저는 상당 부분 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이미 악재들은 선반영이 좀 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영민이도 이야기했지만은 자동차 관세 는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계속 트럼프 봤더니 이게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뭐 진짜 해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살아날 구멍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주가는 최악 반영하고 서서히 꿈틀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패턴으로 하나 오늘 살펴볼 이슈가 있습니다. 간밤에 좋은 얘기를 다 쏟아내다가 백악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미라님도 같은 거 이야기해 주셨는데 반도체 보조금의 지급 조건을 변경을 추진하겠다. 반도체 보조금의 지급 조건 바이든 정부 때 세웠던 거고요. 이것을 바꾼다라는 것은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받을 돈을 입금을 안 한 상태에서 줄일 수도 그렇죠. 있겠다. 그런데요, 영민 매니저. 네, 그 전에 또 트럼프는 대만 반도체를 뺏어오고 싶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우리도 타깃이지만 TSMC도 지금 받을 그렇죠. 돈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1월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보조금은 확정됐지만 네. 아직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통장에 돈이 안 꽂혔다. 들어왔다. 그럼 이거 무슨 의미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이 시작되면 분명히 다시 협상할 거다. 이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몰랐던 게 아니에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어제 제가 이제 삼성 쪽에서 이제 들은 소식에 의하면 이게- 아직 지금 보도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이재용 회장이 엔비디아에 이제 HBM3 이 12단 퀄 테스트 받으려고 직접 칩을 들고 출장길에 올랐다라는 썰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을 떴다? 네, 뭐 그런 미국을 얘기들이 좀 향했다.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작년 연말에 미국에 지금 그 파운드리 2공장 짓고 있는 거 네. 공장 이제 그 착공하는 걸 중단시켜 놨잖아요. 네. 그걸 저는 이제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고 난 이후에 맞아. 협상 카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리 일본이 얼마 전에 이시바 총리 이제 회담하고 나서 이제 안보비 2배로 올려주고 네. 선물 보따리 막 1조 달러치를 막 이제 선물을 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이제 뭐 정치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삼성이라든지 SK가 직접 이제 협상을 할 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경제 동맹과 안보 동맹을 같이 섞어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아무래도 방위비 분담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걸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자동차 기업,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이제 투자하는 부분들을 협상용 카드로 분명히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텍사스주 또 텍사스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2공장 짓고 있는 거, 요 투자 규모를 확정하는 것과 공장의 이제 착공 시기를 이제 결정할 때 네. 어찌 보면 보조금과 같이 협상을 좀 할 수도 있다. 미국 쪽에 이제 대미 투자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관세 우려도 크게 이제 걱정할 필요 없고 보조금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금액대로 이제 지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위기이면서도 저는 분명히 이제 기회가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스타게이트에 참여를 해야만 협상의 지렛대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은 아마 그런 포석으로 해외 출장길에 만약에 올랐다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AI에 대한 이제 투자, 스타게이트에 대한 이제 동참 의지를 아마 또 좀 피력을 좀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같이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준호맨이죠. 네. 지금 파운드리를 삼성이 다시 재가동한다고 했단 네. 말입니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보조금을 하는데 우리도 못 받았지만 TSMC도 못 받았고요. 맞아요. 물론 기술 격차가 있죠. 네. 우리 파운드리랑 TSMC랑. 맞습니다. 조금만 TSMC를 태클 걸어준다면 우리는 지금 네. 지금 미국한테 막 공장도 짓고 할 게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파운드리를 이참에 좀 네. 저는 파운드리 쪽 한번 기대 걸어보고 싶어요. 계속.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에서도 뭐 가온칩스라든지 네. 이제 뭐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도 네. 좀 크게 좀 반등이 나와주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보조금을 많이 안 준다고 했을 때는 삼성이나 SK뿐만 아니라 인텔, 뭐 TSMC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우리가 때문에 안 지으면 되죠, 공장. 맞아요. 네. 근데 이것도 아직 백악관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 백악관에 잘하는 4명의 그 백악관 관계자를 통해서 로이터입니까? 들은 소식이다라고 네. 했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보도가 아니고 워낙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네. 강력하게 어떤 이제 관세나 이제 보조금 이런 것들을 다 그전에 어떤 바이든 지우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추측성 보도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리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파운드리 쪽도 아까 김현미님 잘 설명하셨지만 스타게이트 관련해서 이제 삼성이 합류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가장 삼성이 맡을 역할은 저는 이제 파운드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 공장 ARM과도 돌려야죠. 맞습니다. 네. 10년 넘게 지금 같이 협력 체계를 이어왔고 AI 칩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삼성의 가장 큰 역할은 어차피 설계랑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ARM에서 할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생산 같은 경우는 삼성이 도맡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에 진짜 스타게이트에 합류해서 이제 파운드리를 다시 재가동하고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산업이 TSMC의 어떤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탈출구가 이번 스타게이트 합류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ARM과 이번에 본격적인 AI 칩과 파운드리 생산이 잘 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많은 반도체 칩 그리고 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자체의 어떤 AI 칩을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네. 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TSMC는 지금 엔비디아 칩만 맞춰주기도 벅찬 상태다 보니까 결국 그게 삼성의 어떤 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스타게이트의 합류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좋아요. 오히려 보조금 혜택 관련해서 많이 못 잘만 받는다고 했을 때려주기. 때는 오히려 네. 파운드리 쪽에 삼성의 어떤 투자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영림이죠. 그래서 네. 가온칩스하고 우리 네. 몇 개 에이직 쪽, 또 팹리스 쪽, 또 파운드리 쪽 리뷰를 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던 종목들 조금 리뷰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온칩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날짜를 보시면 1월 31일이에요. 네. 그때 딥시크 충격으로 인해서 설 연휴 지나자마자 SK 하이닉스주가 10% 폭락한 날. 엔비디아 그날 이제 무너지고. 그렇죠. 네. 그날 가온칩스를 이제 소개해드렸거든요. 결국 이제 스타게이트에 이제 ARM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ARM의 가장 또 대표적인 협력사 파트너사가 가온칩스이기도 하고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부문에서 그냥 대놓고 가온칩스는 우리의 협력사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작년에. 그리고 이제 가온칩스는 선단 공정에 이제 이 에이직 반도체 수주를 국내 기업 최초로 이제 했던 이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눌렀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만 원까지 조정받은 상태에서 어제 거의 뭐 6만 원까지 이제 튀어 올랐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제 공략하신 분들은 어저께까지 이제 꽤나 강하게 좀 수익이 좀 났을 걸로 보여지고요. 어제 윗꼬리가 달린 게 이게 삼성 이제 파운드리 이제 P 공장 어찌 보면 6월 달부터 이제 가동률 최대로 끌어올린다. 이런 네. 보도들 때문에 이제 장 초반에 가온칩스가 이제 강하게 좀 상승했었던 거고 뭐 약간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조정이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시간의 시장에서 오히려 어버브 반도체가 상한가까지 네, 갔고 그래서요. 가온칩스도 4%가 넘게 또 네. 올랐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네. 것처럼 어쨌든 또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이슈에서도 이런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 기업들 맞춤형 반도체 그리고 생성형 AI 시장의 어떤 개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 보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의 일거리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작은 수주 하나에도 이걸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의 이제 움직임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뭐 두산 테스나, 가온 칩스, 그다음에 어버브 반도체,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칩셋 미디어 같은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우스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네. 또 HBM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 HBM 수혜주들 중에 제우스하고 K스택, 특히 세정 장비 쪽이잖아요. 이쪽이 코미코, 제우스, K스택 이 종목들이 다 세정 쪽에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기업이에요. 백그라인딩을 한다거나 맞아요. 연마 장비로 네. 이제 깎아낸다거나 깎아내고 불순물 있는 걸 이제 부스러기. 닦아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장비 기업들이 실적이 다 너무 좋아요. KC텍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가지고 그날 상한가 갔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어저께 25%나 장중에 급등을 네. 했고요.
제우스도 작년에 400억이 훌쩍 넘는 영업이익을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 호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어저께도 14%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역시 제우스는 또 로봇과 관련된 사업도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시총이 4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특히 HBM 쪽을 여러분들이 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투자 나오면 이 SSD, HBM 당연히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까 제가 삼성이 스타게이트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스타게이트의 시작이 텍사스예요. 텍사스에 뉴욕 타임스퀘어만한 데이터 센터를 지어가지고 네. 미국 전역으로 데이터 센터를 확산하겠다라는 게 스타게이트의 골자기 때문에 그 텍사스에 지금 파운드리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반도체 칩에 대한 이제 수주 기대감을 당연히 이제 가져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중요하다. HBM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제 수혜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혹시 증시 중에서 우리 한국에는 파운드리 뭐 별거 없어. 또 에이직 설계 못해.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메타를 우리 필요사 AI를 메타가 네. 사갔습니다. 우리도 또 우리 잘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하나 매출, 실적도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 너무 우리가 스스로 네.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 러시아가 간밤에 난리가 났어요. 네, 준호 매니저. 맞습니다. 루브라가 대폭등을 했습니다. 루브라 맞아요. 가치가. 러시아 주가도 거의 한 5%대 네. 올라가고 맞습니다. 이건 거의 시장도 믿고 있는 거죠, 종전을. 네. 트럼프와 이제 푸틴과의 1시간 반 가까이 되는 전화 통화 네. 이후에 또 러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루브 가치가 이제 폭등을 했는데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2월 24일이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3년째 네. 접어드는 시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1분기 안에 어쩌면 이게 종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기대감이 네. 높아지고 그래요? 있고 예. 사실 이제 전화 통화 이후에 젤렌스키와 통화하고 젤렌스키는 계속해서 푸틴과 빠르면 이번 달, 늦으면 이제 다음 달 정도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 의원도 100%다라고 했고 또 이제 클레밍궁 대변인도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이 된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늦어도 다음 달에 이제 푸틴과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만남이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전에 젤렌스키가 이제 만나자고 했잖아요. 또 이번 뮌헨이 있고요. 맞습니다. 이번 주에. 근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번 주에 네. 미넨에서는 또 이제 그 벤스 가 부통령과 있고. 또 그리고 젤렌스키가 회동이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젤렌스키를 만날 것이라고 트럼프가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다음 주 20일 날 또 이제 키스 켈로그 특사가 우크라이나 방문을 가죠. 합니다. 근데 혹시 거기에 이제 키스 켈로그 특사뿐만 아니라 또 이제 백악관 참모진들도 같이 간다고 했는데 어쩌면 여기에 트럼프가 깜짝 방문을 할 가능성도.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 우크라이나 키우에 방문한다고 했을 때는 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또 크고 또 네. 그만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종식이 돼야 또 이제 그 북한의 어떤 이제 비핵화 문제 이런 것도 또 조속히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히토리를 갖고 온다고 했을 때는 중국과의 어떤 패권 전쟁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좀 종식에 좀 사활을 걸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푸틴과 트럼프가 이제 만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빠르게 좀 이제 그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안에는 계속해서 핵심 키워드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키워드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는 예전 같은 경우 이제 한마디로 엔비디아 때도 마찬가지고 네. 엔비디아의 처음의 수혜주로는 먼저는 테마주들이 먼저 움직여요. 애초에 MDS 테크, C랩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이제 엔비디아 수혜주로 처음에 움직이다가 네.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수혜 종목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한 실질적인 엔비디아향 HBM 공급하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사이즈 있는 나왔듯이 것들. 네. 마찬가지로 그동안은 우리가 뭐 SG, 뭐 대동기업 이런 기업들도 많이 올랐지만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뭐 채굴, 뭐 히토리오 채굴이든지 아니면 리튬 채굴 이런 과정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결국에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굴착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 근데 현지에 굴착기 1등 기업이 HD 현대 인프라코어라 말씀드렸잖아요. 뭐 향후에 이제 캐터필라도 상당 부분의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는 것뿐이지 네. 결국 이제 있던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굴착기들을 버리고 캐터필라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20% 이상으로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현지 내에 포크레인, 뭐 우리가 굴삭기라도 부르는데 굴착기 관련해서 일단 땅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 복구를 하던 아니면은 뭐 히토리를 채굴하던 뭐가 됐든 간에 이 굴착기의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지금 1등인 HD현대인프라코어가 그래도 어저께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상승이 나왔지만 주가 차트를 보면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HD현대인프라코어나 또 HD현대건설기계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또 북미양 매출도 굉장히 크고 전진건설로부터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또 트럼프가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뉴타운처럼 뉴시티 프로젝트를 10곳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그래서 부양.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인프라 재건 관련해서도 가장 또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바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이제 폭발적인 반등 흐름이 나줬고 어느 정도 저는 상승 흐름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모멘텀이 있지만 다음 주에 이제 키스켈로그 특사가 네. 이제 우크라이나의 방문 전후로 어느 정도의 좀 이제 네. 물밑 협상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준호 매니저가 앞서서 1분기 내에 네. 빠른 처리도 가능하다라고 전망한 것이요. 그게 좀 이유가 있는 게 지금 보면 관세들을 네. 다 4월, 맞습니다. 5월, 그러니까 2분기로 이게 밀어놨단 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는 건 뭐냐? 1분기에 지금 할 일이 맞아요. 하나가 있다. 그것도 큰 맞습니다. 일이 있다. 그게 결국은 준호 매니저는 네. 종전 협상이 아니냐. 맞아요. 저희 기대입니다, 여러분. 또 이걸 막 네. 믿으시고 막 전 재산 가능성, 올인하면 안 되지만은 맞습니다. 가능성으로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네. 우크라이나, 뭐 네. 이런 러시아 쪽, 맞아요. 키스켈로그, 벤스 부통령 여기에 깜짝 트럼프 방문까지 우리가 한번 대비를 해보자.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러시아 루브라가 또 아주 대폭등을 했다는 점까지 얘기를 해드리고요. 이런 와중에 유튜브에서는 바이오 쪽 질문입니다. 가이아님, 바이오는 관심권에서 멀어집니까? 리가캠 좋은 뉴스 나왔는데도 더 나빠져요. 천사유용님, 이런 장에서 알테오젠 왜 힘을 못 쓸까요? 영미 매니저, 지금 이제 장은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월요일에 또 바이오 해드릴게요. 알테오젠. 아니 오늘 여러분 어저께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밀린 이유는 네. 옵션 만기일이고 10년물 국채금리 상승했잖아요. 어제는 그러니까 그랬죠, 어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장중에 매도 폭탄을 또 쏟아내면 특히 사모펀드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또 많이 차익 실현을 했거든요. 알테오젠 보세요. 바닥에서 지금 30%가 넘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쉬어가는 구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했던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상원 청문회 출석했었죠. 네. CPI, PPI 그리고 이제 PC 인플레이터 이제 남아있죠. 디플레이터 이제 네, 발표를 네. 할 거거든요. 소매 판매 지표까지 이제 확인이 네. 좀 되고 나면 금리에 대한 우려가 이제 해소가 될 거거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2% 폭등했다가 그대로 다시 제자리까지 왔어요. 왔기 때문에 네. 오늘은 또 제약 바이오 기업들 반등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캠 어저께 기술 도입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 리가캠 봐봐. 리가캠이 네. 이제 원래 위암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뭐 에너투, 트랍투 이런 이제 ADC 이제 단백질 변형 여러 가지로 이제 적응증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형암 적응증 확장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국내 비상장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으로부터 기술 도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이제 고형암 예. 확장을 하기 위한 이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기술 이전도 곧 나올 거니까 네. 그 기술 이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기술 도입을 했다는 건 ADC 관련해서 리가캠 바이오가 파이프라인을 이제 공격적으로 늘린다. 확장하는 네. 신호탄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은 또 리가캠 바이오 주가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단 바이오테라퓨틱스로부터 ADC 후보 물질을 위한 신규 항체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한 것을 영미에서 이제 쌓아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탄을. 예, 네. 그런 판으로 좀 이해를 해달라. 또 어제는 국채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영향받았다. 근데 오늘 그 부분 다시 또 그렇죠. 환율은 더 떨어졌고. 더 떨어졌고요. 네. 달러는 더 약세가 됐기 때문에 오늘의 바이오 확실히 바이오 분들의 질문이 또 많았어요. 제가 네. 월요일에 해드리겠습니다. 바이오도 집중적으로. 네. 우리 박별님도 알테오젠 바이오 나오니까 영민 매니저님이 웃으시네요라는 또 그런 의견도 함께 주시면서 바이오 쪽 라인은 이제 월요일 날 대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준호 매니저. 네. 지금 상호간세 연기 하나로 지금 웃음꽃은 피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우리 일발은 어디로 향합니까? 저의 일발은 오랜만에 이제 자유로의 자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아, 오랜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SOS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 탑픽 종목으로 한번 네. 들고 와봤는데 간만에 이제 테슬라가 그동안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거침없이 30% 네. 이상의 어떤 급락세가 맞아요. 연출되다가 어제 그래도 5%대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됐던 게 그래도 네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앞으로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이제 자율주행 또 우주항공 이 첨단 산업 관련된 규제가 빠른 시일 내에 완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일단 지금 관세가 약간 수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국이 지금 딥시크 사태 이후에 로봇이나 자율주행 특히
BYD가 이제 국내에도 진출을 했는데 자율주행 서비스, 특히 이제 원격 자율 주차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서비스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또한 지금 저렴하게 또 자율주행 솔루션과 또 무료 배포로 인해서 사실 테슬라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그거 최근에 800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큰 폭의 하락이 나와줬는데 그 공짜로? 일단 맞습니다. 네. 근데 FSD 같은 경우는 사실 월로 한 10몇만 원, 월로는, 20만 원 네. 내고 있고 아니면 한 900만 원에서 네. 800만 원 정도를 내야지 FSD를 쓸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이랬을 때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규제라도 풀어줘야 좀 빠르게 속도가 낼 수 있고 상용화되면서 일단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결국에 이제 라이다 기업이 이제 SOS랩인데 사실 테슬라는 카메라를 카메라 중심으로 하고 방식.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반 테슬라 진영의 라이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결국 이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라이다 시장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같은 경우는 빛을 활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레이저 광선을 쏴가지고 발사 후에 반사되는 부분을 이제 거리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예전에는 이게 360도로 크게 회전을 해가지고 차량 위에 있을 때 미관성으로 좋지도 못했고 가격 자체가 거의 수천만 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대량으로 양산을 할 수가 없었었는데 예. 고정식 라이다로 바뀌면서 그게 수십만 원대로. 근데 SOS랩 같은 경우는 네. 고정식 라이다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력만 본다고 했을 때 글로벌 탑 3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근접하게 올라온 상태이기도 하고 현대차와 이제 고정식 라이다를 공동으로 좀 개발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천장에다가 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다는데 뚜껑처럼? 옛날에는 크게 네. 이제 막 360도로 그렇죠. 회전하면서 네.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고 무슨 이게 자동차인가 뭔가 싶을 정도로 좀 과했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 미관상 이쁘게 그 천장 위에 있긴 하지만은 있긴 굉장히 해요. 작게 만들었던 게 초소형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테슬라, 현대차도 지금 파운드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웨이모뿐만 아니라 앞으로에도 이제 아마존의 죽수도 위탁 생산을 만든다고 했을 때 결국 핵심이 또 라이다잖아요. 그래서 고정식 라이다를 공동으로 개발했던 SOS앱의 라이다가 고정식 라이다가 앞으로 이 현대차의 어떤 이제 양산과 협력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고정식 라이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 첨단 산업의 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우주 항공 또 그리고 방산 각종 로보틱스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자회사 시메스에도 또 이제 물류 이동 로봇에 들어가는 또 이제 3D 그리고 2D 라이다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SOS랩입니다. 그리고 또 드론 쪽에서도 당연히 센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국내 이제 파블로 항공이라는 기업과 또 UAM 도시망원 모빌리티와 그리고 드론 관련해서 같이 MOU를 체결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라이다와 또 레이더, 뭐 카메라 이런 부분들은 결국 자율주행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첨단 산업의 눈으로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어제의 테슬라의 상승과 최근에 어떤 테슬라가 488달러까지 큰 시세가 분출됐을 때도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크게 올라갔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일단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유로 서비스가 시작되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호드를 필두로 FSD 관련된 라이센스 공급 계약 체결 아니면 중국이 FSD 승인됐지만 최종 승인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이제 어느 정도 해빙 무드와 약간의 화해의 손짓으로 또 자율주행, 또 테슬라에도 이제 풀셀프 드라이브고 최종 승인된다고 했을 때 자율주행 섹터는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SOS앱을 탑피로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였죠. 이 중국의 BYD 자동차가 그냥 준답니다. 네. 예. 그러면 이거 전 세계가 중국한테 자율주행 다 뺏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규제도 더 빨리 풀어줄 거고 우리의 자율규제도 빨리 갈 것이다라는 네. 이제 그런 컨셉에서 시작해서 라이다 방식의 우리 자율주행의 기업입니다. 고정 라이다, 고정형 라이다, SOS랩 가격 전략은. 네, 가격자리 어제 시간에서 2% 정도 네. 밀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14,5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7,4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2,3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SOS랩 오늘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이었었고요. 우리 오늘 영민 매니저는 앞서서 두산 테스나를 네. 통해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셧다운 푼다고 합니다. 하고 미확인됐지만 이재용 회장 출장. 출장. 우린 공장 안 질 테니까 반도체 보조금 요 협상을 위해 출장. 곧 나오게 되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이따가. 네. 출장 뉴스 나오면은 자, 두 분 여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